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고1 모의고사 마지막 고전소설 부분 쌍주기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소설은 내용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데 단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한자어나 이런 것들이 적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인물 간의 관계만 잘 파악하면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살펴보기 전에 문학은 항상 보기를 먼저 보고 풀어야 되죠. 예, 보기에 그 지문의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그 작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동안에는 본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기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쌍주기연은 중심인물의 애정서사를 바탕. 자, 그러면은 결국 쌍주기연은 주연들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네요. 거기다가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임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시 유교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인물 조연이네요. 그죠? 조연. 자, 조연이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거나 보편적 가치, 뭐라 그랬죠? 충성, 효, 절개, 요 세 가지 예를 들었죠.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과 대립하여 작품의 주제 형식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중심인물의 사랑 이야기가 핵심인데 그 당시에 유교의 보편적 가치, 충성, 효, 절개를 말하는 보조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 조연이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 주거나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회수하는 전형적인 악인형 인물, 이 대립하는 그런 소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번부터 지문 보도록 할게요.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부모와 같이 있지 않네요. 그죠? 서공자. 이런 게 헷갈려요. 공자, 그리고 소저. 그래서 공자는 그 남자를 가리치는 호칭이라고 보면 되고, 소저는 여자를 가리치는 호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소저께서 일로 가르시되 소저는 어찌하여 오라보니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에 공자 일러 가로되, 그 성을 빼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와서 서천흥 이에 놀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 호칭들을 섞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등장하는 사람의 호칭과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서공자의 본래 이름은 서천흥입니다. 이거는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는데, 부모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해서 지금 현재 부모랑 같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모친의 어머님의 행적을 찾고 그리고 남방에 가서 아버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하였다. 그래서 남방으로 떠나려고 한 거다 이 말이죠. 자, 왕공자. 왕공자의 이름은 왕희령이에요. 왕희령. 자, 왕희령의 동생과 서천홍이 결국에는 혼인을 하게 되는데, 왕공자와 서공자는 서로 굉장히 친하게 형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혼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미래에 왕희령이 서천흥의 매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친조어들도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공자가 어머님의 행적을 찾고 아버지 소식을 자세히 듣고자 남방으로 떠나겠다 하니까 왕일형이 말립니다. 형은, 자 여기서 형은 서천흥을 뜻하겠죠. 아니 나중에 왕일형 동생하고 결혼하면 왕일형이 매형인데 왜 왕일형이 서천흥한테 형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고전소설에서는 서로 높이면서 형, 형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를 낮추면은 소재, 자기 자신을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형이라는 칭호를 쓰고, 그리고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동생이라는 칭호를 쓰는 게 고전소설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자,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자연 알 것이니 뭐란다? 모친의 행적과 부친의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요. 자, 작정한 방향, 인생의 큰 목적도 없이 단순히 어머님 행적 찾고 아버지 소식을, 이 막연한 소식을 듣고자 남방에 가는 그런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요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공자가 서공자에게 권유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서공자가 왕공자 말을 듣고 이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서공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구슬 주머니가 있어요. 자,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고 석파라는 사람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하나를 새로 만들어줘 하니까 석파가 물어보는 거죠. 이 비단 주머니를 다시 지어서 무엇을 하시려 하느뇨? 하니까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슬에 관한 내력을 말하니, 뒤에 나와요. 내가 어머님께로부터 받은 구슬인데 이 구슬이 어떻다 웅자가 쓰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석파 또한 왕소저의 구슬, 왕소저, 소저는 여자를 나타내는 말인다 그랬죠. 앞에 나와 있던 왕희령의 동생이고 이름은 왕혜란이에요. 자, 왕소저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놀라며 말했다. 그 구슬을 조금 구경하사이다. 왕소저도 이 석파는 알고 있어요. 자자라고 쓰인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지금 혼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 구슬 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웅이 남성이라는 뜻이 있고 씩씩하다, 패기가 넘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웅 글자가 뚜렷하였다. 인하여 구슬을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 유씨가 왕혜란과 왕희령의 어머니예요. 자, 혜란의 어머니 에게 이 곡절, 이 사실을 고하였다. 웅자 구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 부인 유씨는 혜란 소저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장성하는데, 커가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했다. 그러면은 그 왕혜란도 구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자, 그런데 석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웅 글자도 뚜렷이 있고 혜란 소저의 구슬과도 신통이 같았다.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왕공자 자기 아들이죠. 왕희령. 자, 그 까닭을 이르니 왕공자도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이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으리까? 고금은 과거와 현재예요. 자, 부인 유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이 구슬의 자웅을 가지고 가서, 자, 자웅이라 하면은 자는 여성을 의미하고 웅은 남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성을 의미하는 자자가 새겨진 구슬이 이 왕혜란이 들고 있고, 웅자, 남자를 의미하는 웅자가 새겨진 것이 서천흥이 들고 있었다. 그죠? 자,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유씨는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혼 올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왕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랑채에 나가서 공자를 향해 말했다. 자, 그래서 왕공자가 이제 서공자, 서천응에게 물어보는 거죠. 형의 구슬한테 웅자가 쓰여 있는데 만약에 여자를 뜻하는 자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곳에 청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공자가 어떠한 곡절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형은 지나치게 조롱하지 말라. 소재. 자,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동생이라고 낮췄죠. 그죠? 소재도 미덥지 아니한 일인 줄 알지만 형, 상대방을 높여서 불러주는 거네요.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이 구슬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다.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실없는 석파가 널리 그냥 말을 퍼뜨려 버려 가지고 형에게 조롱을 받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를 놀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공자가 실제로 자기 동생인 헤란이가 들고 있던 자자 구슬을 꺼내서 그리고 본인의 웅자 구슬과 같이 내어놓고 보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15살이로다.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 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도다. 아, 태몽이 조금 신기했나 보네요. 그리고 나서 자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다. 자, 근데 웅자가 쓰인 구슬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를 찾느라고 지금 15살인데 혼인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형에게, 서공자, 서천응에게 이 웅자 구슬이 있을 줄 생각했으랴. 누이 동생은 비록 배운 것이 없으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유교 서적이나 아니면은 글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봐도 굉장히 지혜롭고 영민해서 당신 같은 군자의 아내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형은 쾌히 허락하라. 자, 여기서는 또 왕공자가 서공자를 형이라고 높이고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형 서로 부르다 보니까 이 선지에 뭐 누구보다 나이 많은 누구가 이런 식으로 낚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서공자도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며 말했다. 형의 은혜를 서로 형하면서 높이고 있죠.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숙녀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우라고 정해 진나라와 진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것처럼. 자, 옛날에 고사가 나왔네요. 그죠?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리오만. 참 고맙고 이렇게 옛날에 진나라와 진나라 왕실이 혼인을 맺은 것처럼 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소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동생으로. 이 세상에 죄인이나이다. 왜?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부모가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려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으리요. 부모님의 지금 형편도 모르는데 어찌 혼인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구슬은 소재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신기하오나, 자, 여기에 서천응의 서공자의 신념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으리이다. 형은 다시 말을 하지 마소서. 나는 부모님 소식을 먼저 찾겠으니까 형 혼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공자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도다. 자친이 뭐냐면은 이 상대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친, 어머님의 소식을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에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형이 장가를 들지 않으면 조상대대의 재산은 어찌하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럼 죽으면은 자식이 제사를 모시고 이런 유교 사회였죠. 그래서 장가 들지 않으면은 후대에 누가 제사를 지내주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서둘러 장가를 든 후라도 부모 소식을 알아보면 옳은데다 결혼 먼저 하고 부모님 찾아봐도 안 늦어 이 말이죠. 또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도 면할지니,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은 뭐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죠. 면할지니 거듭거듭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공자와 왕공자는 둘 다 과거에 합격해요. 그리고 천자, 자, 이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영웅소설인데 천자면은 당연히 중국의 황제를 뜻하겠죠. 황제의 허락으로 서공자와 왕해란이 결국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서공자는 남만으로 출정, 전쟁을 나갑니다. 자, 출정, 실제로 남만에서 부모님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한편 제왕이 왕해란을 흠모해 납치하려 한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제왕의 정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왕이 황제의 숙부가 돼요. 자, 제왕이 왕해란을 흠모해 납치하려 한다. 자, 그러면은 고전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아주 평면적인 악인이죠. 자, 차설. 자, 생략하고 제왕은 무례배를 보내요. 무례배. 지금으로 따지면은 자기의 뭐 부하들 중에 이렇게 좀 주먹 좀 쓰는 부하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례배를 보내요. 왕씨를 데려다가 이 왕해란을 데려다가 후원의 깊은 별당에 들여놓고 매우 즐거워하며 들어가 왕소저를 봤대요. 근데 왕소저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저가 아니니 크게 놀라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뇨? 왕소저가 아니네. 자, 월향이란 사람이었어요. 도적에게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격렬히 일어나는지라. 자, 제왕을 보니 지금 왕해란을 납치하려 했던 제왕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칼을 들어 두 조각을 내고 싶었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월향의 이런 심리 상태가 다 잘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소설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되겠네요. 자, 나는 서원수의 부인인 서원수, 서천흥이죠. 서천흥의 부인 서해란의 시비 몸종 월향이요. 그러면은 왕해란의 몸종이네요. 그죠? 하인이에요. 우리 부인이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것이 귀신 같다오. 그만큼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판단력이 좋다 이 말이에요. 환관이 친이와 사내종들에게 술 먹이는 거를 보고 술을 먹여놓고 다 전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이 왕해란을 납치하려 한 거죠. 그래서 술 먹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변고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있을 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은 몸을 피하셨나이다. 제왕은 당당한 만승천자, 만승천자가 천자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황제의 금지오겹이요. 자, 황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요. 천승군왕, 이거를 천승,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직책에 따라 끌 수 있는 술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황제는 만승, 만가지 수레까지 끌고, 천승군왕, 이거는 술에 1000개를 끌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순군왕이거늘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십니까? 이 의롭지 못한 일은 뭐겠어요? 남의 부인을 납치하려 하십니까? 이 말이죠.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늘 일반 백성의 그냥 일반 평범한 여자라도 남의 여자를 뺏는 거는 하지 못하는데 그건 안 되는데 감히 조정의 경상과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적질하고자 했으니 어찌 처벌이 없을리요. 죄는 개인의 사정으로 봐주는 것이 없나니. 여기도 고사를 인용했네요. 옛날 진나라의 상황은 태자, 황태자죠. 황제가 되기 위한 그 황제의 지명을 받은 황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러니까 법을 어기자 그 스승까지 그 태자를 가르친 선생님까지 형벌 벌하였으니 제왕은 어찌 몸을 보전하려 하오. 지금 다른 사람의 그것도 조정의 경상과 부인을 이 밝은 대낮에 납치하려고 했으니까 너 뒷감당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간계하여 기운이 추상 같았다. 추상 가을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월향이가 이렇게 막 지금 그 제왕에게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기운이 가을설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제왕이 한편으로는 왕소절을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아니 얘가 도망갔어? 화가 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월향의 꾸짖음에 크게 화를 내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꾸짖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궁노에게 명하여 월향을 잡아매어 죽이고자 하였지만 자 그래서 월향이 이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월향을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월향이 조금도 겁내지 않고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여기까지 지문에 제시되어 있죠. 그럼 결국 그 몸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의리라던가 충성심을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문제. 서공자는 부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방으로 가고자 하였다. 부친뿐만 아니라 모친 소식도 알기 위해 가고 있죠. 15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봅시다. 첫 번째 줄 끝에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에 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돼 있죠. 그래서 얘는 15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공자는 이 남방으로 떠나려는 서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쓸 것을 권유했다.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런 문제는 비문학처럼 대조해서 풀면 됩니다. 자 왕공자는 떠나려는 서공자를 말리며 공부에 힘쓸 것을 권유했다. 자 이거는 15페이지 3에서 5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페이지 3에서 5줄 한번 봅시다. 자, 왕공자가 말리며 말했다. 그 다음 하고 있는 대사죠.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면 잘 날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요. 그냥 떠나지 말고 공부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3번 봅시다. 제왕은 납치해온 대상이 왕혜란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함을 느꼈다. 자 1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봅니다. 자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월향의 목소리가 비분간계하여 기운이 추상 같았다. 그 뒤에 제왕이 한편으로는 왕소절을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왕혜란이 아니란 사실에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왕혜란은 자신에게 변고가 일어날 것을 짐작하여 미리 몸을 피하였다. 요거는 B의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오죠. 자, B 부분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 자, 변고가 있을 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 부인은 몸을 피하셨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 4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일 텐데 5번이 왜 답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부인 유씨는 서공자에게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혼인할 것을 재원했다. 자, 얘는 15페이지 우측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을 봅니다. 15페이지 우측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 자, 15페이지 우측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자, 이 구슬의 자웅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행사하도록 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하고 혼례를 올려라가 아니고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빨리 혼례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A, B 부분 보고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에서는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 자, A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A에서 상대에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건 있죠. 아주 가까운 혼인을 맺고자 하니 어찌 사양하리요. 근데 그 밑을 봅시다. 부모의 생사를 모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겠다 라면서 거절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자, 2번 B에서는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며 상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얘는 B의 다섯 번째 줄부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제왕은 당당한 만승청자의 금지오겹이요 천순군왕이거늘. 자,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일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행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B에서는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아니죠. 자, 상대의 행동의 이유를 물으면은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게 있죠. 자, 근데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는 것은 B에 없고 B의 두 번째 줄에 보면 B의 뒷부분을 보면은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는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4번 A와 B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맞죠? A에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이 부모 소식을 모른다 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이 B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 월향이 지금 잡혀있는 문제 상황이 있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자, 그러면 A에서 서공자가 왕공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없죠. 부모님 소식 듣기 전에는 혼인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이다. 형은 다시 말을 하지 마소서 하고 딱 잘라 거절하고 있죠. 그리고 B에서도 B에서 상대는 누굽니까? B에서 상대는 제왕이잖아요. 그죠? 자, 제왕에게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말 없죠. 나는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이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대에게 도움 요청은 아니에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A, B 모두 고사를 이용하여 여기까지는 맞아요. A에서는 진나라와 진나라가 서로 이렇게 화합했듯이 라는 게 나오고 B에서는 진나라 상황의 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스승까지 처벌했다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A에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자, 설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까지 혼인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정적인 거절이냐 설득이냐 뭐 그거를 미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뒤에 볼게요. B에서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아니죠. 월향이가 죽으면 죽겠다고 굉장히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게 됩니다. 자, 44번 자웅의 구슬. 이게 뭡니까? 먼저 서공자가 부모님한테 받아서 계속 지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왕혜란이 또 자자가 적힌 구슬을 지니고 있는데 이 웅자가 적힌 구슬을 못 찾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둘이 구슬을 찾고 아 천생연분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죠? 자, 부인 유씨가 딸의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온 계기가 된다. 얘는 15페이지 왼쪽 밑에서 6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안채로 들어가 유씨에게 이 곡절을 고하였다. 이때 부인 유씨는 해란 소저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슬의 짝을 찾을 때까지 지금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려온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왕공자가 서공자에게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력을 알리는 소재이다. 그렇죠? 서공자가 지금 주머니가 떨어져 가지고 서공자가 석파에게 주머니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걸 왕공자가 보고 내 여동생한테 자자가 달린 구슬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왕혜란에 대한 과거 내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 맞죠? 다음에 3번 서공자와 왕혜란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자, 15페이지 우측 20번째 줄 갈게요. 15페이지 우측에 20번째 줄. 자, 여기 보면은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 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웅 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원하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 꿈꾸고 태어나기 전에 꿈꾸고 구슬을 얻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로의 하늘이 정해준 천생연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서공자가 자신의 정원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존재이다. 자, 서공자가 A 부분 볼게요. 이 답은 4번인데 자, 정혼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A 부분에서 지금 서공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설명해 주죠.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을 다 듣고 서공자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혼인을 하지 않겠다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왕공자가 자신의 누이와 서공자가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든 것이다. 자, 왕공자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석파에게 서공자가 이 주머니를 좀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거 보고 내 여동생한테도 저런 자자가 새겨진 구슬이 있는데
아, 이게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구나. 임을 우연히, 자, 우연히 지금 구슬을 넣는 주머니가 찢어져서 해져서 우연히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왕공자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기는 읽었으니까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석파가 유씨에게 곡절을 고하여 왕혜란이 혼례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자, 석파가 왕혜란의 어머니인 유씨에게 저 웅자가 찍힌 구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아, 보조인물이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조인물이 사견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서사에 도움을 주거나, 보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학 감상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이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서공자가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심인물이 부모에 대한 효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A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구슬에 대해 알게 된 뒤에도 그래도 부모님을 찾기 전에는, 부모님 소식 듣기 전에는 혼인하지 않겠다. 그걸로 봐서 효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 유교시대의 보편적 가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기에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어요. 주인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효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 알 수 있다. 효가 보편적 가치입니까? 보기를 보면 보편적 가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왕공자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을 면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보조인물. 자, 왕공자 조연이죠. 그죠? 보조인물이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A 밑에 보세요. A 밑에 보면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을 면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서둘러 장가를 들어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 이렇게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을 이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제사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고, 왕공자도 제사, 그리고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 등 이런 효에 대한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4번, 제왕이 무례배. 자, 무례배, 자기 부하들이죠. 무례배를 보내요. 왕씨를 데려가는 것으로 하는 거 보아 악인형 인물. 그렇죠? 지금 주된 인물과 서로 갈등하는 반동 인물이 되겠죠. 악인형 인물이 여성의 절개, 그렇죠? 이미 결혼한 다른 여자를 납치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 있음을 알 수 있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월향이 조금도 겁내지 않고 죽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보조인물이. 자, 보조인물 월향이 되겠죠. 월향은 조연이죠. 보조인물이 악인형 인물과의 대립, 악인형 인물 당연히 제왕일 거고요. 대립 상황에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 여기 보기 두 번째 줄에 주인에 대한 충성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고전 소설 42번부터 45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